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자신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몸의 기운이 예전 같지 않고 머릿결에 하얀 서리가 내릴 쯤이면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의 집에서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거실을 집의 얼굴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거실을 우리 영혼이 잠시 머무는 정거장이자 밖에서 묻혀온 온갖 기운이 한데 섞이는 거대한 바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돌아온 당신의 고단한 숨결이 처음으로 풀리는 곳이자 소중한 가족들이 마주 앉아 서로의 눈빛을 나누는 공간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무심코 거실 한 구석에 던져둔 물건 하나가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글을 쓰고 세상을 관찰하며 깨달은 것은 우리 주변의 사물은 결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저마다의 결이 있고 그 결을 따라 기운이 흐릅니다. 특히 거실은 집안의 모든 방으로 이어지는 길목입니다. 이곳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왔던 복이 겁을 먹고 달아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예쁘고 화려한 것들을 채워넣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비싼 가구와 장식품들이 당신의 성공을 증명해 준다고 믿었겠지요. 하지만 인생의 해가 저무는 언덕에 서서 돌아보니 그것들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그 물건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하느냐, 그리고 그 물건이 우리 집의 맑은 공기를 막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거실을 사람의 마음자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마음이 시끄러운 사람은 거실도 어수선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거실이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으면 그곳에 사는 사람의 생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당신이 오늘 거실에 앉아 문득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머무는 공간이 보내는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운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거실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그곳의 기운은 정체되고 결국 당신과 당신 가족의 기운까지도 탁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채우는 법보다 비우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빈 잔에라야 새로운 차를 따를 수 있듯이 비어있는 공간에라야 새로운 복과 활기찬 기운이 깃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거실을 둘러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이라며 쌓아둔 해묵은 짐들은 아닙니까? 혹은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물건들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려야 할 평안과 행운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공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거실은 단순히 TV를 보고 밥을 먹는 장소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숨을 쉬는 곳이며 내일의 희망이 싹트는 토양입니다. 이 토양이 자갈밭이 될지 아니면 꽃이 피는 옥토가 될지는 당신이 거실에 무엇을 남겨두고 무엇을 내다 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등에 지고 있는 짐이 아니라 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불필요한 집착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을 청소하는 법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맑게 닦아내는 마음의 공부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당신의 소중한 공간을 찬찬히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삶을 바꿀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 속에서 제가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어있음이라는 뜻을 가진 공이라는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비어있다고 하면 쓸쓸하고 부족한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모두 비어있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거실을 한번 보십시오. 거실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비싼 소파나 화려한 장식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놓이지 않은 그 빈 공간에 있습니다. 그 비어있는 자리가 있기에 당신이 숨을 쉴 수 있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가 물건들로 꽉 차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거실이 아니라 창고일 뿐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비어있음의 미학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넓은 집을 갖고 싶어 했고 그 넓은 집을 다시 값비싼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80을 넘기고 90을 바라보며 깨달은 것은 집안의 물건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좁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관리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결국 물건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건을 지키는 종이 되어버리는 셈이지요. 당신의 거실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물건들이 당신의 기운을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숨을 쉬어야 그 안에 사는 사람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무겁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공간이 너무 빽빽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네 옛집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곳의 거실격인 대청마루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자리를 깔고 밥때가 되면 상을 들여왔습니다. 쓰임에 따라 공간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의 거실은 어떻습니까? 한번 자리를 차지한 물건들은 좀처럼 나갈 줄을 모릅니다. 10년 전의 기억을 붙잡고 있는 낡은 가구들부터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며 쌓아둔 잡동사니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현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운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것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묵은 것들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비워낸 자리에 비로소 맑은 바람이 들어오고 햇살이 머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닦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짐을 줄여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짐이 너무 무거우면 경치를 즐길 여유가 없듯이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종착지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최대한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건들이 정말로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버리기 아까운 마음에 억지로 곁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당신이 오늘만큼은 냉정하게 거실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과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을 구분하는 힘을 기르십시오. 그 구분이 시작될 때 당신의 거실은 비로소 휴식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거실의 한가운데를 비워두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에 올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환영한다는 소리 없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생각이 싹 트고 평화로운 명상이 시작됩니다. 제가 살아보니 진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거실을 당신의 마음처럼 맑고 깨끗하게 비워보십시오. 그 빈 공간이 주는 넉넉함이 당신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당신의 집이 당신의 감옥이 되지 않도록 이제 그만 무거운 욕심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그 신비로운 기적을 당신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거실에서 반드시 치워야 할 첫 번째 물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과거의 그림자만을 붙들고 있는 죽은 기업들입니다. 당신의 거실 한 구석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혹시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쓰시던 낡은 물건이나 오래전 슬픈 사건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추억이라 부르며 소중히 간직하려 합니다. 떠나간 이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긴 세월을 살며 깨달은 것은 죽은 자의 기운과 산 자의 기운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실은 당신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내일을 꿈꾸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슬픔과 상실의 에너지가 담긴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당신의 생명력은 조금씩 갉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물건이란 단순히 오래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당신의 가슴이 미어지거나 과거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집에서 생기를 뺏어가는 구멍과 같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옷이나 가방 혹은 평소 아끼던 집기들을 거실처럼 밝은 곳에 내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분의 넋을 기리는 작은 공간에 정중히 모시거나 아니면 기분 좋게 보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죽은 기운이 거실에 머물면 그곳에 공기는 무거워지고 빛은 바래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밝은 옷을 입고 웃으려 해도 주변을 둘러싼 물건들이 과거의 어둠을 끌어당기고 있다면 당신의 운은 결코 깨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제 그 무거운 과거의 쇠사슬을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물건에는 주인의 혼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떠나고 목적을 잃어버린 물건은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과 같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거실에 쌓여 있으면 집안의 전체적인 흐름이 정체됩니다. 새가 날아오려 해도 앉을 자리가 없고 맑은 바람이 들어오려 해도 나갈 길이 막히는 꼴이지요. 당신이 진정으로 떠나간 이를 사랑한다면 그분의 물건을 붙잡고 눈물 짓는 대신 그분이 남긴 아름다운 정신만을 가슴에 새기고 주변을 맑게 비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남겨진 자의 도리이자 자신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넘도록 거실에 고인의 안경과 시계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녀는 늘 몸이 아프고 꿈자리가 사납다고 하소연했지요. 제가 그 물건들을 정리하라고 권유한 뒤에야 그녀의 얼굴에는 비로소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집착입니까?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를 가두고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거실은 당신의 현재가 꽃피는 자리여야 합니다. 어제에 머물러 있는 물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발목을 잡게 두지 마십시오. 먼지가 쌓인 해묵은 짐들과 슬픈 사연이 깃든 장식품들을 과감히 밖으로 내놓으십시오. 그것들이 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생기의 기운이 채워질 것입니다.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준비입니다. 저는 당신이 과거의 슬픔에서 걸어나와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거실 한가운데에 당당히 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당신이 누려야 할 행복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죽은 것들을 보내주어야 비로소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뜨거운 생명의 불꽃이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그 해묵은 그림자들을 정리하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셔 보십시오. 당신의 거실이 비로소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손등과 손바닥처럼 늘 우리 곁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이별을 지켜보고 또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며 느낀 것은 우리가 머무는 이 거실이라는 공간이 바로 그 생과 사의 경계가 맞닿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편안하게 기대어 있는 그 의자와 발을 딛고 있는 바닥은 단순히 나무와 가죽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살아있는 숨결을 받아내고 당신의 체온을 기억하며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거실 한복판에 이미 생명력을 다해 바스러져 가는 물건이 놓여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구멍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당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구석진 곳에 먼지가 가득 쌓인 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해묵은 가구나 낡아서 삐걱거리는 의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손때가 묻어 정이 들었다는 이유로 혹은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곁에 둡니다. 하지만 생기를 잃어버린 물건은 더 이상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무의식 속에 어둡고 칙칙한 그림자를 드리울 뿐입니다. 낡고 부서진 채 방치된 물건은 마치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 썩어가는 물과 같습니다.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야 생명이 살 수 있듯이 우리 거실의 기운도 끊임없이 순환해야 당신의 건강과 마음도 맑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움켜쥐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손을 조금씩 펴야 할 때입니다. 낡은 물건에 집착하는 마음은 곧 지나간 세월에 대한 미련과 같습니다. 그 미련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새로운 활기와 내일의 희망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거실이 마치 박물관이나 창고처럼 변해버린다면 그곳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멈춰버린 시간을 박제해 놓은 공간이 되고 맙니다. 저는 당신이 그 멈춘 시간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물건을 버리는 것을 마치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처럼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의 본질은 당신이 소유한 물건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걷어낼 때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의 참모습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거실 구석에서 곰팡이 냄새를 풍기거나 다리가 부러져 균형을 잃은 물건들을 과감히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쌓인 해묵은 감정과 피로를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스며드는 맑은 공기와 햇살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살아있다는 것에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이들이 집안을 정리한 것만으로도 몸의 통증이 줄어들고 마음의 우울함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운은 우리가 머무는 공간과 끊임없이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기운을 내뿜는 물건들을 치우고 그 자리에 생명의 기운이 흐르게 하십시오. 당신의 거실은 당신이 매일 아침 새로운 기운을 얻고 밤이면 지친 영혼을 달래는 성소여야 합니다. 그 성소를 낡고 병든 것들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면 당신이 머무는 공간부터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이제 그만 과거의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거실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도 눈부시게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긴 삶을 통해 배운 생명의 법칙이자 당신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꾸미곤 합니다. 당신의 거실을 다시 한번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그곳에 놓인 물건들 중에서 혹시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가져다 놓은 가짜 마음들이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두 번째로 치워야 할 물건은 바로 허영과 거짓으로 가득 찬 껍데기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 마련입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산 화려한 장식품이나 읽지도 않으면서 서가에 꽂아둔 두꺼운 책들, 그리고 나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권위적인
상장이나 훈장들이 거실에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당신은 잠시나마 뿌듯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달은 것은 그런 가짜 기운들이 결국 당신의 영혼을 공허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거실은 당신이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물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당신은 집에서도 여전히 연극을 하는 배우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나 그 속에는 당신의 진심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가짜는 가짜를 부르고 거짓된 기운은 당신의 운을 흐리게 만듭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군지 말해주지 못하는 물건들, 그저 부유해 보이고 싶어서 혹은 유식해 보이고 싶어서 가져다 놓은 것들은 이제 과감히 치워버리십시오. 그것들이 당신의 거실에서 내뿜는 기운은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그 차가운 기운 속에 앉아있으면 당신의 마음도 서서히 굳어버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당신이 이제 그런 무거운 가면을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고 더 화려하게 꾸미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을 팔아먹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진짜 삶을 아는 사람은 거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노학자는 평생을 거실에 낡은 나무 책상 하나와 작은 방석만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그림도 비싼 도자기도 없었지만 그 방에 발을 들이는 순간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평온함과 맑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자신의 삶에 솔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거실도 그렇게 당신의 체온이 느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들여놓은 물건들은 당신의 기운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당신을 찾아오는 인연들조차 불편하게 만듭니다. 가짜 마음이 담긴 공간에는 가짜 사람들만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오늘 당장 그것과 작별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 모습을 가리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비싼 가구보다 소중한 것은 그 가구 위에 앉아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입니다. 명품 장식품보다 귀한 것은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가 주는 생명력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제 껍데기를 버리고 알맹이를 채우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겉모습이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깊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깊어가는 내면을 담아내기에 당신의 거실은 지금 너무나 시끄럽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과시욕을 비워낼 때 비로소 당신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번지고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가짜를 치우고 나면 처음에는 거실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결코 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의 정직한 영혼이 숨을 쉬는 자리이며 당신이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성찰의 자리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맑은 눈을 가진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의 거실을 그런 맑은 기운으로 채우십시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편안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진심이 담긴 물건들만 남겨두었을 때 당신의 운은 비로소 바른 길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며 남은 생을 향기롭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제 당신의 공간에서 거짓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실의 빛을 맞이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든다는 것을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젊음이 떠나가고 기운이 줄어들며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만 같아 불안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제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불필요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나라는 존재에 알맹이만을 남기는 거룩한 응축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거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순을 넘기고 이른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30살, 40살 때의 욕심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당신이 이제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비움의 미학을 몸소 실천해 보기를 권합니다. 거실 바닥에 놓인 자잘한 물건들부터 벽에 걸린 해묵은 장식들까지, 그것들이 정말로 당신의 남은 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비우는 행위는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우리의 시선은 분산되고 마음은 밖으로 겉돌게 됩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깃든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당신의 현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모은 책과 골동품으로 거실을 가득 채우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증명해 준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 거실에서 차 한잔 마실 여유조차 누리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관리하고 닦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저는 당신이 그런 어리석은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거실이 비워질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 넓어집니다. 텅 빈 공간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채워야 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비워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도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겨울을 나기 위해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당신에게도 이 잎을 떨어뜨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실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물건들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햇살이 바닥 구석구석까지 닿을 수 있도록 가구의 배치를 단순하게 바꾸어 보십시오. 공간에 여백이 생기면 그 여백은 곧 당신의 숨통이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 진짜 멋진 노년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맑고 단순한 공간에 앉아 인자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깝고 두렵다면 그것은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긴 사랑과 향기만이 남을 뿐입니다. 당신의 거실을 당신의 인품처럼 맑고 정갈하게 가꾸십시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꾸미는 공간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로 만드십시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치울 때마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책임감과 피로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비워낸 자리에 스며드는 그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당신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오늘부터라도 거실의 물건 하나를 정해서 밖으로 내놓는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좋습니다. 내 손때가 묻은 것을 남에게 주거나 버리는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은 소유라는 집착에서 한 걸음 멀어지게 됩니다. 그 한 걸음이 모여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비어있는 거실은 결코 가난한 자의 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가장 부유한 자의 방입니다. 당신의 공간을 비움으로써 당신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깊은 인생의 비결입니다. 비우고 또 비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실을 편안하게 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곳은 보이지 않는 기운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섞이는 전쟁터와 같기도 합니다. 제가 세 번째로 당신의 거실에서 당장 치워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날카로운 기운을 내뿜는 물건들입니다. 혹시 당신의 거실 벽에 장식용이라며 걸어둔 칼이나 뾰족한 뿔 혹은 끝이 날카로운 조형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용맹함의 상징이거나 멋진 예술품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니 거실처럼 가족이 모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곳에 날카로운 물건이 놓여 있으면 그 집안의 화목은 반드시 금이 가게 마련입니다. 날카로운 것은 그 자체로 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기를 가르고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의 마음을 날카롭게 세우며 결국 소중한 인연의 끈까지 끊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이 거실에 앉아있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거나 가족들과 사소한 일로 자꾸 다투게 된다면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서리가 너무 각진가구나, 끝이 뾰족한 식물 혹은 공격적인 느낌을 주는 그림들이 당신의 시선을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변의 기운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날카로운 물건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마음은 저절로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고 편안한 대화 대신 가시 돋친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거실은 모난 마음을 둥글게 깎고 거친 숨결을 고르게 다스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싸움의 도구나 공격적인 상징들을 두는 것은 스스로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제 그런 날카로운 그림자들을 당신의 안식처에서 말끔히 걷어내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집에 돌아왔을 때만큼은 둥글고 부드러운 기운에 감싸여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의 전공을 기념한다며 거실 한복판에 날카로운 수석들을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그분은 늘 신경이 날카로워져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자녀들도 그 거실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제가 그 돌들을 마당으로 옮기라고 권한 뒤에야 집안에는 비로소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이 뿜어내는 기운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당신의 거실을 부드러운 곡선과 따뜻한 질감으로 채우십시오. 모서리가 둥근 탁자, 부드러운 천으로 된 가리개, 그리고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넉넉한 풍경화를 두십시오. 기운이 둥글게 돌아야 사람의 마음도 유순해지고 복이 들어와도 그곳에 편안히 머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날카로움에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신의 거실을 그 누구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섬으로 만드십시오. 뾰족한 장식품을 치우는 것은 단순히 인테리어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공격성과 분노를 몰아내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밖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를 거실의 둥근 기운으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비워진 자리에 둥근 달 항아리 하나를 놓거나 부드러운 빛을 내는 등불을 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운은 몰라보게 맑아질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진짜 강한 사람은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거실이 그런 넉넉함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실 구석구석을 살피며 당신을 찌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십시오. 오래된 기억 속에 숨어있는 날카로운 감정들처럼 당신의 공간을 어지럽히는 뾰족한 물건들을 과감히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것들이 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거실이 비로소 당신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둥글게, 더 둥글게 당신의 공간을 가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노년을 평안하게 하고 자손들에게 덕을 끼치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오늘 당신의 거실에서 모든 날카로움을 거두어내고 따뜻한 온기만을 남겨두십시오.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진심 어린 당부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건이 입이 없으니 말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곁의 모든 사물은 저마다의 목소리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거실에 놓인 물건들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자리에서 당신의 감정을 흡수하고 당신의 기운을 투영해 왔습니다. 제가 80을 넘기고 90을 바라보는 이 길목에서 깨달은 것은 거실이라는 공간이 결코 죽어있는 벽돌 더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실은 당신의 시각이 머무는 곳마다
당신의 잠재의식을 자극하고 당신의 마음결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거실이 어지러운 잡동사니로 가득 차서 당신의 눈을 피로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물건들이 당신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각적인 혼란은 곧 정신적인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무심코 쌓아둔 신문 뭉치, 여기저기 흩어진 약봉지, 그리고 쓰임새를 잃어버린 자잘한 장식품들은 당신의 뇌에 끊임없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눈이 그것들을 마주칠 때마다 당신의 무의식은 그것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거나 혹은 그 물건에 얽힌 복잡한 생각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당신이 이제 이 시각적인 소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거실은 당신의 눈이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눈이 편안해야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가라앉아야 비로소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거실 벽면을 화려한 그림과 사진들로 가득 채웠지만 정작 그 거실에 앉아 있으면 10분도 채 되지 않아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그것은 물건들이 내뿜는 시각적 주파수가 서로 부딪히며 주인의 기운을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물건에는 주인의 손때와 마음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그 손때가 정성이 아니라 방치로 변하는 순간 물건은 주인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물건은 당신의 운을 가로막는 먼지 구덩이가 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뒹구는 물건은 당신의 인생 행로를 꼬이게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면 당신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맑고 정갈한 기운이 느껴지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거실에 한복판을 비워두고 당신이 정말로 아끼는 물건 몇 가지만을 정중하게 놓아두십시오. 그러면 그 물건들은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당신의 영혼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비싼 보석보다 귀한 것은 잘 닦인 탁자 위에 비치는 맑은 햇살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적게 보되 더 깊이 보아야 합니다. 거실을 복잡하게 꾸미는 것은 자신의 내면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밖에서 얻지 못한 만족감을 물건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공간을 텅 비울 때 그곳에 당신의 고결한 인품과 깊은 사유가 스며들 자리가 생깁니다. 저는 당신이 거실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벽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권합니다.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사물들이 건네는 진정한 위로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평온함입니다. 당신의 거실이 당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좀 치워줘라는 짜증 섞인 투정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수고했어, 여기서 편히 쉬렴이라는 따뜻한 격려입니까? 그 대답은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각적인 배반을 멈추고 거실과 화해하십시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맑은 여백을 선사할 때 당신의 거실은 비로소 당신의 가장 충실한 벗이 되어줄 것입니다.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맑은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당신의 거실에 깃든 모든 시각적 소음을 잠재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밝히는 가장 정직한 시작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공간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평생을 살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 중 하나는 우리를 둘러싼 공기의 흐름이 곧 우리의 명줄이자 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거실의 공기를 한번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맑고 가볍습니까? 아니면 무겁고 텁텁합니까? 거실은 집안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이 피를 뿜어내어 온몸으로 보내듯 거실은 밖에서 들어온 신선한 기운을 받아들여 집안 구석구석 방들로 나누어 보내는 정거장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거장이
먼지와 잡동사니로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운은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며 고인물이 썩듯 당신의 운도 서서히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통로를 닦는 일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운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살펴보면 움직인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야 비로소 운이 되는 것입니다. 거실 구석에 쌓아둔 낡은 신문지 더미, 언제 썼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운동기구, 그리고 먼지가 뽀얗게 앉은 인조꽃들이 그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바람이 지나갈 길을 굳게 만들고 기운을 탁하게 오염시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거실 창가를 커다란 가구들로 꽉 막아두고 살았습니다. 햇빛은 들어오지 못하고 바람은 길을 잃었지요. 그 집 식구들은 늘 잔병 치레를 달고 살았고 집안 분위기는 항상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가구들을 치우고 창문을 활짝 열게 한 뒤에야 비로소 집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주변 환경과 주고받는 정직한 대화입니다. 당신이 만약 나이가 들어 기운이 없고 마음이 우울하다면 보약 한 재를 짓는 것보다 거실의 창문을 열고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맑은 공기가 들어와 거실을 한 바퀴 휘감고 나갈 때 당신의 몸속에 쌓인 나쁜 기운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거실은 햇살이 가장 오래 머물고 바람이 가장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구는 벽에 딱 붙이지 말고 아주 조금이라도 틈을 두어 공기가 그 뒤로도 흐를 수 있게 하십시오. 바닥에는 되도록 물건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기운은 바닥을 타고 흐르는데 그 길에 자잘한 짐들이 놓여 있으면 운의 발이 걸려 넘어지는 꼴이 됩니다. 저는 당신이 이 흐름의 법칙을 이해하고 당신의 공간을 소중히 다루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거창한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시는 깨끗한 공기와 나를 감싸는 따스한 햇볕에서 옵니다. 거실은 그 축복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성스러운 제단과 같습니다. 그 제단을 더러운 쓰레기와 불필요한 욕심으로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당신이 거실을 맑게 가꿀수록 당신의 생각도 맑아지고 당신의 말에는 향기가 나게 됩니다. 맑은 기운이 가득한 집에는 사람도 모여들고 좋은 소식도 자연스레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운을 부르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의 거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디에 먼지가 숨어 있는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비워내고 닦아내십시오.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눈부신 아침의 생기를 들이마십시오. 비워진 공간을 흐르는 그 맑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노년이 이토록 맑고 경쾌하게 흐르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막힌 곳을 뚫고 굽은 곳을 펴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남은 생을 얼마나 눈부시게 바꿀지 당신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거실에 복된 바람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정작 소중한 알맹이를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의 거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그곳이 물건들로 가득 차서 정작 사람이 앉을 자리조차 마땅치 않은 것은 아닙니까? 제가 살아오며 수많은 집을 보았지만 가장 쓸쓸한 풍경은 넓은 거실에 값비싼 가구들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흐르는 공기가 차갑고 외로운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집을 갖고 그 안을 채우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거실이 물건이 빽빽해질수록 그곳에 사는 사람의 외로움은 더 깊어만 갑니다. 물건은 결코 당신의 고단함을 위로해주지 못하며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손길을 요구하며 당신의 기운을 뺏어갈 뿐입니다.
저는 당신이 거실에서 느끼는 그 묘한 공허함의 이유를 압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간에 온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온기는 물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온전한 쉼과 평온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실 구석구석에 쌓인 잡동사니들이 당신의 시선을 어지럽히고 정리되지 않은 짐들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어떻게 온기가 머물 수 있겠습니까? 외로움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을 때보다 나를 감싸주는 공간이 나를 거부하고 밀어낼 때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당신의 거실이 마치 타인의 방처럼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공간의 주인 자리를 물건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주인 자리를 다시 되찾아오십시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보다 내면의 고요한 소리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실이 어수선하면 생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거실에 끊임없이 새로운 장식품을 사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집안의 기운은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물건은 사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어있는 공간이야말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고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날 수 있는 옥토가 됩니다. 당신의 거실을 비워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는 허전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자유롭게 논일 수 있는 마당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가졌던 물건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눈빛과 말 한마디였습니다. 거실은 바로 그 사랑의 흔적들이 쌓여야 하는 곳입니다. 낡은 물건들이 내뿜는 탁한 기운을 걷어내고 당신의 체온이 머물 수 있는 맑은 여백을 만드십시오. 그 여백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때 당신의 거실도 비로소 살아나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외로움은 공간을 채워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비워 나를 온전히 마주할 때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거실에서 당신을 숨막히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지난날의 아픔이든 혹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헛된 욕심이든 상관없습니다. 가벼워진 거실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비로소 당신의 가슴속까지 맑은 공기가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간이 주는 평화는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외로운 창고가 아니라 맑은 햇살이 머무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의 공간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눈부시게 바꿔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외로움의 긴 터널을 지나온 당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위로이자 약속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게 날카로운 말에 베이거나 차가운 시선에 마음이 얼어붙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의 무심한 태도나 젊은이들의 이해 못할 행동에 서운함을 느끼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하지요. 저는 당신이 그럴 때마다 세상과 맞서 싸우기보다 당신의 거실로 돌아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를 보듬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거실은 단순히 벽과 천장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단단한 껍질과 같아야 합니다. 밖에서 입은 상처를 그대로 거실까지 들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이 작기 때문이지 당신의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거실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며 그 나쁜 기운들을 현관 밖으로 밀어내는 상상을 해보길 권합니다. 공간이 맑으면 마음의 방패도 단단해집니다. 거실이 어수선하고 지저분하면 밖에서 들은 비난의 말이 거실 구석구석에 달라붙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실이 정갈하고 여백이 넉넉하면 독한 말들도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금세 흩어져 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괴로워했지요. 그런데 그분의 거실을 가보니 온갖 물건들이 뒤엉켜 숨을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의 집이 어지러우니 외부의 충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물건들을 정리하고 거실 한가운데에 맑은 햇살이 들어오게 한 뒤에야 그분은 비로소 남의 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거실을 당신만의 성력으로 만드십시오. 그곳에 앉아있는 동안만큼은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며 가장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내던지며 분풀이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소중한 공간을 분노의 찌꺼기로 더럽히는 일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당신을 무시한 사람보다 훨씬 더 품이 있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당신의 내면과 대화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고 나는 여전히 아름답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거실에 놓인 단출하지만 정성 어린 물건들이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인 탁자와 정갈하게 놓인 방석이 당신의 품격을 대변해 줍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이 머무는 공간이 당신을 존중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의 풍파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맑고 투명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유리알처럼 맑은 마음을 가지려면 당신의 거실부터 투명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불필요한 장식들을 치우고 당신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평화로움이 깃들게 하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거실 한가운데에 가만히 앉아 흐르는 시간을 느껴보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지나가고 오직 당신의 맑은 영혼만이 남게 됩니다. 저는 당신이 그 영혼의 빛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거실이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치유의 손길이 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샘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거실 창밖으로 던져버리십시오. 당신은 남들의 평가에 휘둘릴 만큼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정성껏 가꾼 이 공간이 당신의 증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거실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존엄함을 다시 세우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당신의 거실만큼은 고요한 바다처럼 평온해야 합니다. 그 평온함이 당신의 힘이 되고 당신의 건강이 되며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공간에서 가장 높은 자존감을 느끼며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당신의 거실에서 꼭 전하고 싶은 진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창한 행복을 찾기 위해 너무 먼 곳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평생 글을 쓰고 세상을 관찰하며 깨달은 것은 참된 치유와 평화는 당신이 매일 발을 딛고 서 있는 거실의 아주 작은 구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거실 창가에 놓인 작은 꽃병 하나, 정갈하게 닦인 나무 탁자, 그리고 그 위로 내려앉는 오후의 햇살 한 줌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지만 세상의 풍파에 지친 당신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여주는 가장 따뜻한 손길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제 화려한 장식품이나 값비싼 가구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지 말고 비워진 공간이 주는 담백한 아름다움에서 삶의 기쁨을 길어 올리기를 바랍니다. 거실은 당신의 몸을 누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멍든 마음을 씻어내는 맑은 샘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무언가를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맑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거실의 먼지를 털어내고
불필요한 짐들을 밖으로 내놓을 때 그것은 단순히 집안을 청소하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쌓인 찌꺼기를 닦아내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바닥을 걸을 때 발바닥에 닿는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하얀 벽면이 주는 고요함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오직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마음의 병을 얻어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거실의 모든 복잡한 물건들을 치우고 오직 작은 화분 하나만을 남겨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잎사귀에 맺힌 이슬을 닦으며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의 경이로움을 다시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거실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렴이라고 속삭이는 그 소리를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기준에 맞춰 집을 꾸미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거실을 채워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호흡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낡았지만 당신의 체온이 배어있는 방석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찻잔 하나면 족합니다. 그런 소박한 것들이 주는 안도감이 당신의 혈색을 좋게 하고 당신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저는 당신이 거실 한가운데에 가만히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당신 내부에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지만 정갈하게 가꾸어진 거실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요새가 되어줍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고 당신의 공간을 정성껏 보살필 때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맑은 기운이 흐르는 거실에는 나쁜 생각이나 우울한 감정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인자한 미소와 너그러운 마음이 깃들게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 진짜 아름다운 노년은 주름진 얼굴이 아니라 그가 머무는 공간에서 풍겨나오는 맑은 향기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당신의 거실을 그런 향기로운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이제 거실의 조명을 조금 낮추고 창밖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당신이 치워낸 물건의 무게만큼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졌을 것이고 비워낸 공간만큼 당신의 영혼은 더 넓어졌을 것입니다. 치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정성껏 닦아낸 거실의 탁자 위에 그리고 당신이 비워낸 맑은 여백 위에 이미 내려앉아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이토록 투명하고 평화로운 거실을 닮아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간이 주는 그 신비로운 힘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공간을 사랑하면 공간은 반드시 당신의 삶을 눈부시게 보답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소중한 안식처에서 가장 깊은 평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빠르고 소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평생 세상을 관찰하며 깨달은 것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가치는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 머무는 거실의 고요한 구석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혹시 당신의 자녀나 손주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땅을 떠올리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당신이 평생을 가꾸어온 정갈한 삶의 태도와 그 향기가 배어있는 공간입니다. 거실은 단순히 당신 혼자 쉬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뒤를 이어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 삶이란 이렇게 맑고 품위 있게 가꾸는 것이란다라고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제 자녀들에게 더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대신 당신의 거실을 맑은 정신의 샘터로 가꾸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당신의 거실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곳이 물건으로 빽빽하여 숨이 막히는 창고처럼 보인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마도 끊임없는 소유의 집착과 정리되지 못한 과거의 무게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비워내고 맑은 바람이 흐르는 여백을 만들어 둔다면 아이들은 그곳에서 비로소 비움의 미학을 배우게 됩니다. 적게 가짐으로써 더 큰 자유를 누리는 법, 물건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가 공간의 주인이 되는 법을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돌아가시기 전 자신의 거실을 아주 단출하게 정리하셨습니다. 평생 아끼던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거실에는 오직 낡은 나무 책상 하나와 깨끗한 방석 2개만을 남겨두셨지요. 그분의 자녀들은 그 텅 빈 거실에서 오히려 아버지가 남긴 깊은 사랑과 고결한 인품을 훨씬 더 강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당신의 거실에 놓인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욕심을 걷어내십시오.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억지로 가져다 놓은 비싼 장식품들은 아이들에게 허영심만을 심어줄 뿐입니다. 대신 당신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소박한 물건들, 정성껏 닦여서 윤이 나는 바닥,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를 남겨두십시오. 그것들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온 정직한 삶의 증거이며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 됩니다. 저는 당신이 이제 더 많이 채워야 한다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공간을 비울수록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고 당신의 인자한 미소는 더 깊은 울림을 주게 됩니다. 젊은 세대는 지금 너무나 많은 정보와 물건들에 파묻혀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당신의 거실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얘야, 너무 서두르지 마라. 여기 잠시 앉아 맑은 공기를 마시며 네 마음을 들여다보렴 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거실이 먼저 맑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해묵은 짐들을 치우고 햇살이 구석구석 닿게 하십시오. 당신이 정성껏 가꾼 맑은 공간은 그 자체로 아이들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가르침이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 물건은 사라지지만 공간에 머물던 주인의 기운은 영원히 남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거실을 다시 한번 정돈하며 다음 세대에게 전할 무언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비워낸 자리에 스며든 그 평온함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평생의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맑은 기운이 흐르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십시오. 당신의 공간이 정갈할 때 당신의 지혜도 더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당신의 노년이 단순히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가치를 맑게 정지하여 후대에게 건네주는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공간이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당신의 거실이라는 맑은 그릇에 오롯이 담아내십시오. 인생의 긴 길을 걸어오며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손에 쥐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80을 넘기고 90의 문턱에서 뒤를 돌아보니 진정한 복은 채우는 손이 아니라 비우는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거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혹시 그곳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욕심의 찌꺼기들이 남아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4번째로 반드시 치워야 할 것은 바로 언젠가는 쓰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갇혀있는 죽은 물건들입니다. 서랍 속에 가득한 정체 모를 전선들, 유행이 지나 입지 못하는 옷가지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구석에 밀어둔 장식품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신의 거실에서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거운 모래 주머니와 같습니다. 물건은 제때 쓰이지 않으면 기운을 잃고 독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거나 숙제를 하지 못한 아이처럼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그 물건이 당신의 생기를 뺏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제 그런 부채감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물건에 대한 미련은 곧 지나간 세월에 대한 집착이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쓰지 않는 물건은 내일도 쓰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밖으로 내보낼 때 당신의 마음에는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고 당신의 눈빛은 더욱 맑아질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모은 잡동사니를 정리한 뒤에야 비로소 몸의 지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물건이 나간 자리에 맑은 피가 돌듯 새로운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편안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거실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앉아있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가 하는 점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비싸다고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에 꼭 맞고 당신의 눈에 편안한 것들만 남겨두십시오. 텅 비어있는 듯 하지만 정갈하게 닦인 거실 바닥을 보며 당신은 비로소 이제야 살 것 같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안도감이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이며 당신의 노년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저는 당신이 거실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당신의 내면도 함께 닦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남긴 맑은 기운과 사랑의 향기만이 남을 뿐입니다. 당신의 거실을 당신의 인품처럼 투명하고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낼수록 당신의 얼굴에는 인자한 빛이 서리고 당신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기게 됩니다. 맑은 기운이 흐르는 집에는 근심이 머물지 못하고 오직 평화와 안녕만이 깃들게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머무는 자리가 깨끗하고 마음이 걸림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부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거실의 창문을 활짝 열고 묵은 먼지와 함께 마음의 짐들을 모두 밖으로 던져버리십시오. 비워진 공간을 채우는 눈부신 햇살과 싱그러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하십시오. 당신이 정성껏 비워낸 그 자리에서 당신의 운명은 비로소 환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을 축복으로 채우는 가장 거룩한 준비입니다. 당신의 거실이 당신의 가장 친한 벗이 되어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그날을 저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공간이 맑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비워낼 자격이 있고 그 비움 끝에 찾아올 진정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글을 쓰고 세상의 이치를 궁리해 왔지만 결국 인생이라는 커다란 바다를 건너 도달한 곳은 바로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소박하고 정갈한 거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밖으로만 나돌았고 더 높이 쌓고 더 많이 채우는 것만이 정답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뉘엿뉘엿 지는 언덕에 서서 돌아보니 정말로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화려한 명예나 묵직한 재산이 아니라 내 몸 하나 편안히 누일 수 있는 맑은 빈터였습니다. 당신의 거실을 다시 한번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그곳에 고인 정적과 여백이 이제는 쓸쓸함이 아니라 넉넉한 평온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당신이 이 비어있음의 축복을 온몸으로 누리며 남은 생을 향기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거실에 놓인 그 어떤 물건도 영원히 당신의 곁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공간을 닦고 비워내며 정성껏 가꾼 그 마음의 무늬는 당신이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남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은은한 향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본래 빛나는 생명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거실이 맑게 비워져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죽음마저도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운 안식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 진짜 멋진 마무리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맑은 기운만을 남겨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공간을 당신의 인품처럼 투명하게 가꾸십시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오늘부터라도 거실 한가운데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TV 소리도 치우고 휴대전화의 요란함도 멀리하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와 공간의 고요함만이 만나게 하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물건을 관리하는 종도 아니고 남의 눈치를 보는 배우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고귀하고 온전한 우주의 한 조각입니다. 맑게 비워진 거실은 바로 그 위대한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성스러운 사원과 같습니다. 그 사원 안에서 당신은 매일 아침 새롭게 태어나고 매일 밤 평온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라고 다그치겠지만 당신만큼은 그 소란함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거실에 흐르는 맑은 공기와 따스한 햇살, 그리고 비워진 자리에 스며든 정적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밖으로 내보낼 때마다 당신의 영혼은 더 가벼워지고 당신의 지혜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 가까운 세월이 당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이 버림의 미학입니다. 당신이 비워낸 그 자리에서 당신의 운명은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며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거실에 평화의 기도를 남기고 떠나려 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그곳에 늘 복된 바람이 머물고 당신의 가슴 속에는 걸림없는 자유가 깃들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정갈한 공간에서 스스로를 아끼며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이며 당신의 거실은 그 예술이 완성되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그 무대를 깨끗이 닦고 맑은 빛으로 채우십시오. 당신의 발걸음마다 향기가 나고 당신의 숨결마다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저의 부족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공간이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언제까지나 눈부시게 맑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